네, 안녕하세요. 송파쌤 아무거나 챌린지 아나운서 편.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4회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회차 함께 해줄 우리 친구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4회차에서는요, 라디오 DJ 실습과 또 나레이션 실습을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기대되시나요? 네. 네. 먼저 DJ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J는 음악과 토픽을 선정하고 방송 기기를 직접 조작하기도 하는데요. 이 청취자와 호흡하는 진행자입니다. 이 DJ의 자세는 오직 한 사람이 또 청취자에게 말하듯 1:1 커뮤니케이션이야 효과적인데요. 이 DJ는 음악의 전달자라고도 합니다. 이 DJ의 말과 음악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이 DJ의 말은 개성적이어야 하며 또 음악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스타일을 달리해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DJ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 DJ 김기덕 씨가 있는데 이 김기덕 님은 이 DJ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음악도 잘 알아야 하고 기기 조작의 능력도 같이 있어야 하며 또 감각과 기획 능력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 DJ의 조건으로 또 훈련된 언어, 지식과 상식, 또 기기 조작의 능력, 그리고 감각과 순발력, 정신과 육체의 건강, 그리고 외국어 실력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 라디오 많이 들으시나요? 많이 듣지는 않고 그냥 아빠가 들으면 따라서 들은 편이에요. 아, 라디오를 들을 땐 어때요? 좀 아침에 들으면 차에서 많이 듣는다고 치면은 좀 잠도 잘 오고. 잠도 잘 오고. 네, 그렇게 돼요. 또 저녁에 들으면은 굉장히 또 활발하죠. 네. 그러면 어때요? 라디오를 평소에 많이 들어요? 지우는? 네, 학교 갈 때마다 엄마가 별로 안 걸리는데 차를 태워다 주실 때마다 짜투리 시간에 맨날 듣는데 맨날 똑같은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서 맨날 그거 똑같이 따라 불러요. 그렇죠. 또 음악 선곡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어렸을 때 차에서 좀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마다 약간 라디오에서 굉장히 힘을 얻는 말들이나 아침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멘트를 들었을 때 하루의 시작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라디오 DJ 실습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 멘트를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라디오 DJ는 말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막이 없어서. 그렇죠. 자막이 없고 내가 생각한 말들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대본이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청취자들께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또 내가 생각하면서 그 단어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이유주입니다.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앉아있기보다는 움직이세요.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세요. 그런데 앉아서 혼자 하는 건데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독서인데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50대 이상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년 이상 오래 산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독서를 하고 6분이 지나면 스트레스가 68% 감소하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30분 정도 책을 읽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고 책에서도 멀어지고 계시진 않는지요? 잠깐의 독서로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11월 1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출발합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말이 말이 느려요. 느리고 목소리도 되게 좀 나긋나긋하고 좀 천천하고 그런 느낌. 맞아요. DJ의 특성이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찬찬스럽고 계속 듣고 싶어야 돼요. 이게 목소리도 듣다 보면은 너무 소란스럽고 듣기 싫은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디오 DJ는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청각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목소리도 나긋나긋 또 찬찬스럽게
대화하듯이 우리가 둘이 1대1로 대화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유연이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건강한 아침 박유연입니다.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앉아있기보다는 움직이세요.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세요. 그런데 앉아서 혼자 하는 건데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독서인데요. 미국 A 대학교에서 50대 이상 3,6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년 이상 오래 산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독서를 하고 6분이 지나면 스트레스가 68% 감소하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30분 정도 책을 읽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있다고 책에서도 멀어지고 계시진 않는지요. 잠깐의 독서로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는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11월 10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출발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멘트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 힘차게 출발을 해야 되죠. 잠깐의 독서로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는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11월 10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출발합니다. 좀 산뜻하면서도 좀 찬찬스럽게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잠깐의 독서로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11월 10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출발합니다. 네, 잘했어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지우가 해볼게요. 좀,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너무 천천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나긋나긋하게 해볼게요. 건강한 아침 강지우입니다.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앉아있기보다는 움직이세요. 혼자 있기보다는 같이 하세요. 그런데 앉아서 혼자 하는 건데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독서인데요.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50대 이상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독서를 많이 읽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년 이상 오래 산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독서를 하고 6분이 지나면 스트레스가 68% 감소되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30분 정도 책을 읽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있다고 책에서도 멀어지고 계시지 않는지요. 잠깐의 독서로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는 건강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11월 10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출발합니다. 네, 우리 건강한 아침 출발합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건강한 아침 출발합니다. 네, 좋았어요.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우리 마지막 문장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잠깐의 독서로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는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11월 10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출발합니다. 잠깐의 독서로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11월 10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출발합니다. 네, 좋았어요. 훨씬 더 산뜻하고 아침을 좀 시작하기 좋은 말투였어요. 너무 잘했고요. 우리 이제 내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내레이션은 주로 어디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 방송이나 생활의 달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설명 같은 거 해줄 때. 그쵸. 성우분들이 이제, 그쵸. 내레이션도 이 청각 위주의 매체이기 때문에 이 라디오 DJ가 비슷하게 조금 나긋나긋할 때는 또 나긋나긋하지만 생활의 달인은 어때요? 되게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주니까 되게 좀 집중하게 만드는 목소리를. 그쵸. 집중하게 만드는 목소리. 그리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강조점도 중요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레이션은. 네, 내레이션은 이 영화나 연극, 또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에서 화면 또는 장면에 넣는 해설 등을 가리키는데요. 이 내레이션은 다큐멘터리나 교육 목적으로 한 영화 등에서는 전문 성우나 또 전문가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TV 드라마에서는 극중 인물의 심리 묘사를 표현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또 연극의 경우에는 도입부나 장면 전환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네, 표준어와 바른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정확한 발음, 또 풍부한 표현 능력 등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시사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순발력이 필요하며 또 시청자들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투를 가진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예술성과 또 사회적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또 남에 대한 배려, 또 사회성, 협조심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좀 나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레이션 실습을 이제 해볼 텐데요. 쭉 한번 보면은 빌딩 숲이 줄지어진 서울의 중심 충무로. 누군가는 인쇄골목, 누군가는 영화의 거리를 떠올리지만 충무로역 뒤편에는 이런 곳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충무로에 대한 나레이션이에요. 어때요? 그림이 쫙 떠오르나요? 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그림이 떠올리는지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네. 빌딩 숲들이 줄지어진 서울의 중심 충무로. 누군가는 인쇄골목, 누군가는 영화의 거리를 떠올리지만 충무로역 뒤편에는 이런 곳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70년대로 돌아간 것만 같은 오래된 골목시장. 조그만 주택들이 어깨를 맞닿은 골목길은 53년째 낮고 낡았지만 또 사이사이 구경하기만 해도 잃어버린 추억을 되찾는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먹고 자고 자식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인 공간. 충무로 인현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시장이 눈에 딱. 그렇죠. 네. 충무로 뒤편에 위치한 인현시장. 인현시장이 쫙 이미지로 그려지죠. 이렇게 나레이션만 들어도 이미지가 그려질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해볼게요. 빌딩 숲들이 줄지어진 서울의 중심 충무로. 네, 팁을 하나 주자면요. 이 빌딩 숲들이 줄지어진 서울의 중심 충무로. 이거를 이미지로 쫙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요. 빌딩 숲들이 줄지어진 충무로의 모습. 그거를 생각하면서 빌딩 숲들이 줄지어진 서울의 중심 충무로. 강조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인쇄골목, 누군가는 영화의 거리를 떠올리지만 설명해 주듯이 소개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빌딩 숲들이 줄지어진 서울의 중심 충무로. 누군가는 인쇄골목, 누군가는 영화의 거리를 떠올리지만 충무로역 뒤편에는 이런 곳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70년대로 들어간 것만 같은 오래된 골목시장. 조그만 주택들이 어깨를 맞닿은 골목길은 53년째 낮고 낡았지만 사이사이 구경만 하기만 해도 잃어버린 추억을 되찾는 것만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먹고 자고 자식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인 공간. 충무로 인현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잘했어요. 마치 충무로 인현시장이 지금 떠올리는데요. 네, 잘했어요. 그리고 지우 한번 해볼게요. 빌딩 숲들이 줄지어진 서울의 중심 충무로. 누군가에는 인쇄골목, 누군가에는 영화의 거리를 떠올리지만 충무로역 뒤편에는 이런 곳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70년대로 돌아온 것만 같은 오래된 골목시장. 조그만 주택들이 어깨를 맞닿은 골목길은 53년째 낮고 낡았지만
사이사이 구경하기만 해도 잃어버린 추억을 되찾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는 먹고 자고 자식들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인 공간, 충무로 인연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잘했어요. 이게 그 충무로 인연시장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멘트를 한번 다시 해볼 텐데요. 굉장히 이 충무로 인연시장을 열어줄 것 같은 멘트죠. 충무로 인연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면 이제 막 충무로의 인연시장 사람들의 막 왁자지껄한 소리와 또 막 이 사람들이 애기 키우면서 뭐 이러한 것들이 상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멘트로 잘 열어줘야 돼요.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거든요. 인연시장이 정말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인 공간이고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거를 궁금증을 키워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먹고 자고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 텐데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누군가에게는 먹고 자고 또 자식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인 공간, 충무로 인연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해볼까요? 유연이. 누군가에게는 먹고 자고 자식들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인 공간, 충무로 인연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유연이. 누군가에게는 먹고 자고 자식을 키우는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인 공간, 충무로 인연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DJ 그리고 또 나레이션 실습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청각적인 것들을 중요한 오늘 실습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요즘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배웠으니까 또 라디오를 들었을 때는 훨씬 또 다른 느낌으로 들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땠어요? 저는 나중에 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좀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만약에 빠르게 얘기하면 잘 못 들은 친구들이 그렇죠. 있을 거니까 좀 천천히 잘 듣게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막 혼자만 막 떠들고 막 빠르게 얘기하면은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찬찬스럽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먼저 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각 방송국, 또 종합유선방송사, 또 기업의 사내 방송국 등의 입학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또 지상파 방송국의 일반적인 채용 전형은 이 서류 전형을 거친 다음에 카메라 테스트, 또 원고 작성 능력, 실무 능력 중 일부를 선택하여 평가한 후에 최종 면접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사설 방송 교육학원의 면접과 테스트를 통해서 아나운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송파쌤 아무거나 챌린지 아나운서 편 4회차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아나운서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에게 흥미가 생기시고 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4회차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두 학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유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